갑진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 해맞이 명소와 주요 프로그램들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들의 청렴도를 발표했습니다. 서부경남 시군 중에서는 사천시가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고 KTL과 남동발전을 제외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성적표는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이 100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예비 후보자와 유권자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8대 뉴스 기획보도, 이 시간 혁신도시 공공기관들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 4년간 운영됐던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마침내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유지하되 남아있는 선별진료소의 운영을 31일자로 일제히 중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갑진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해돋이 보면서 새해 새 출발 다짐하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해돋이 명소와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붉은 기운과 함께 해가 솟구쳐 오르자 하늘이 열리는 듯한 장관이 연출됩니다. 해발 1915m 지리산 천왕봉에서 맞이하는 일출 모습입니다. 천왕봉 일출은 3대가 공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빼곤 해마다 수천 명이 천왕봉을 찾아 해돋이를 감상해온 만큼 갑진년 새해에도 해맞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해 다도의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하동 금오산 역시 일출 명소로 꼽힙니다. 케이블카를 타면 산 정상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 새해 첫날 하동 케이블카에서 오전 5시 30분부터 해맞이객들을 정상에 옮깁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역시 이날 오전 6시부터 조기 운행에 들어갑니다. 해맞이객들은 삼천포대교 일출을 바라보며 새해 소망을 빌 수 있습니다. 진주는 비봉산 대봉정과 선악산 전망대, 진양호 전망대 등이 일출 명소로 불립니다. 이 밖에 남해에선 상주 은모래비치와 다랭이 마을 등에서 일출 행사가 준비되고 함양 백암산과 산청 꽃봉산 등에서도 해맞이객을 맞이합니다. 서경방송은 오는 1일 해맞이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진주 비봉산 대봉정과 사천 초양도, 그리고 함양 백암산, 지리산 천왕봉에서의 일출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입니다. 서부경남 일출 시간은 아침 7시 36분에서 40분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서경방송이 새해 첫날 해맞이 특집 방송에 앞서 31일 진주 성내에서 진행되는 제야의 종 타종식을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서경방송은 오는 31일 밤 10시 50분부터 진주 성내 호국의 종 옆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제야의 종 타종식을 현장 생중계합니다. 타종식은 다양한 공연으로 꾸며진 식전 행사에 이어 33번의 타종, 소망 촛불 점등, 불꽃놀이와 합창 등으로 진행됩니다. 제야의 종 타종식과 해맞이 생방송은 서경방송 채널 8번과 유튜브 서경방송 뉴스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입니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13개 지자체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하는 이번 공모에는 진주시를 비롯한 전국 42개 지자체가 응모했습니다. 조규일 시장과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담팀은 그동안 정부 부처를 잇따라 방문해 K기업가 정신으로 성장하는 문화도시 진주라는 비전과 함께 서부경남의 공통된 문화적 자산을 연계한 발전 계획을 설명해 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진주시는 내년 1년간 예비 사업을 추진한 후 연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고 지방비를 포함한 200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지자체와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종합청년도인데요.
과연 서부 경남 지역 각 기관들의 올해 청렴도 성적은 어땠을까요?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 반부패 노력 등을 평가하는 종합 청렴도 평가, 민원인과 내부 직원들이 느낀 청렴 체감도, 기관별 자정 노력을 반영한 청렴 노력도, 외부 기관의 적발로 징계, 기소, 유죄 판결 시 종합 청렴도를 감점시키는 부패 공직자 발생 현황 평가로 구성됩니다. 최근 우리 지역 공공기관들의 2023년도 청렴도 성적표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경남도는 종합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도 체감도가 한 계단 내려가며 2등급을 받았습니다. 진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3등급에 머물렀고 사천시는 체감도와 노력도 모두 상승해 경남 지역 시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저희 시는 전년도 부패 취약 분야 집중 분석을 통해 갖고 먼저 부패 취약 분야 담당자 청렴 교육, 또 공무원 행동 강령 부서 순회 교육, 또 청렴 콘서트, 또 청렴 지킴이 워크숍 등 청렴 교육을 함께 실시를 했고, 군단위 지자체에선 남해군이 한 계단 하락해 하동군, 산청군과 함께 2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함양군의 경우 노력도는 2등급을 유지했지만 체감도가 2계단 떨어져 3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2계단 상승으로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2등급을 보였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과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은 모두 종합청렴도 3등급에 머물렀고 LH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4등급으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지난해 청렴도 2에서 3등급이었던 공공기관 대다수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청렴도 상승 기관이 불과 2곳에 그친 점, 그리고 내외부 체감도나 자체적인 노력도에서 2-3계단의 낙폭을 보인 곳들이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평가를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부패 방지 대책을 세우고 취약 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기관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부패 취약 기관에 대하여 정부 합동으로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함과 동시에 한편 각 지방의회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에 대한 평가 결과는 내년 초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청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사 1층 로비에 우주항공청 홍보관을 설치했습니다. 상시 운영되는 홍보관은 사천시 우주항공청을 열다와 하늘에서 우주로 끝없는 도전이라는 2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5대 우주개발 미션이 표현돼 있으며 우주항공청 역할과 미래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홍보관은 1월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 상정이 불발되면서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1월 9일 열릴 예정인데 이때까지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29일 옛 하동역사 일원의 청년타운 건립부지에서 하동 청년타운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하동 청년타운은 청년들을 위한 생활 SOC 조성 사업의 하나로 오는 2025년 8월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는 159억 원 규모로 45호로 구성된 장단기 임대 주거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동군은 청년 창업과 일자리 공간, 휴식 공간도 함께 마련해 청년을 위한 하동의 랜드마크로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느덧 총선까지 100일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도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예비 후보자와 유권자가 각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됩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100일 정도.
선관위는 이미 지난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주의해야 할 점도 많아집니다. 먼저 1월 11일부터는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서를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월 10일부터는 지자체장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특정 정당의 정책과 주장을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정책 발표회 같은 정치 행사 참석, 그리고 후원, 선거 캠프 방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선관위에서는 크고 작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기부 행위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이나 시설물 설치나 인쇄물 배부는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부터 내년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제한이 되고요. 후보자나 정치인이 선거 구민들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 행위는 1년 365일 상시 제한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까지 가능합니다. 29일 오후 3시 기준 서부 경남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모두 13명.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주시갑에서 5명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더불어민주당, 2명이 국민의힘, 1명이 진보당 소속입니다. 진주시을은 여러 후보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아직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1명만 등록돼 있습니다. 사천 남해아동 선거구는 29일 오후 3시 기준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등록한 곳입니다. 총 7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명, 나머지 6명은 국민의힘 예비후보입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은 아직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없는 상황. 3월 21일과 22일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28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활동 기간에 돌입하게 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진주시와 사천시 자연보호협의회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했습니다. 두 단체는 29일 진주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만나 고향사랑 기부금 100만 원을 상호 기부했습니다. 이들은 사천과 진주의 지역 발전과 상생, 화합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열렸던 진주 아시아역도 선수권대회 역도 기구가 지역 학교와 단체에 기증됐습니다. 진주시는 29일 기증식을 갖고 진주중학교와 경남 최고에 각각 5세트, 진주시 장애인체육회에 2세트의 역도 기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증식은 진주시 최초로 열린 국제대회인 역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지역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3년을) 달군 이슈를 되돌아보는 서부경남 8대 뉴스. 마지막 시간으로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국립저작권 박물관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한 차례 곤혹을 치른 LH. 올해는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겨우 무마했던 LH 조직 분리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LH 권한을 축소하고 건설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해 이번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철근 누락 수사를 위해 경찰이 LH 진주 본사를 비롯한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선 인턴 근무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던 장애인 퇴사자가 지병으로 숨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작권의 가치를 몸소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교육시설인 국립저작권박물관이 진주에 들어섰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번 박물관에는 유무형의 다양한 저작권 관련 자료들이 소장 중이며 10개 분야 저작물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정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에 선정된 서부경남. 여기에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핵심 기반 시설 구축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의 대규모 확장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이 진주로부터 이전이 결정된 가운데 지난 19일 김천에서 교육원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교육원 이전에 따라 진주에는 관리원 연구시설인 국토안전실증센터가 조성되며 현재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이 추진 중입니다. 최근 GS와 LG, 삼성, 효성 등 굴지의 기업 관계자들과 전국 각지 청년 250여 명이 참여하는 포럼이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진주시가 함께 조성한 진주 K기업가 정신센터가 기업가 정신 성지 순례지로 소개됐는데 개관 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수천 명의 교육생을 배출해내기도 했습니다. 국내 세라믹 산업계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관련 기업들을 알리는 산업박람회가 진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세라믹 기술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기술원 연구 성과와 국내 70여 개 세라믹 기업, 100여 개의 상용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11개 공공기관이 옮겨온 경남 진주 혁신도시. 윤석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뜻을 내비치면서 진주시를 비롯한 혁신도시 지자체들은 물론 비혁신도시에서도 2차 이전 적임지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정부가 지자체 간 유치 경쟁 과열을 이유로 2차 이전 계획 발표를 연기한 가운데 본격적인 논의는 총선 이유가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내년도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LH는 김재경 지역균형본부장과 정운섭 건설기술본부장 등 2명을 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최형균 비서실장과 문정만 홍보실장 등이 부서장급 인사로 발령났습니다. 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본부장급 신규 보임에는 송경호 감사부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센터장급에는 정재범 에너지기기센터장과 이동혁 복합형상표준센터장이 신규 보임됐습니다. 이번 정기 인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경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양군이 내년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김진윤, 김혜중, 이진우 지방행정사무관이 4급으로 승진해 각각 행정국장과 경제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5급 전보가 17명, 6급 이하 승진이 33명 등 모두 291명에 대한 인사 발령이 이뤄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경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됩니다. 지난 2020년 문을 연 지 1,400여일 만인데요. 앞으로 코로나19 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섰던 과거의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유행에서 벗어나며 검사 건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 초만 해도 저희 보건소 선별진료소 일주일 평균 코로나 검사 건수가 한 200여 건에 있었는데 최근 12월 기준으로는 주당 평균 검사 건수가 한 15건 정도 크게 검사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경남의 12월 첫째 주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지난 8월 마지막 주보다 4,000건 정도 줄었습니다. 전국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이에 정부는 이달을 끝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에서 첫 선별진료소가 문을 연 지 1,400여일 만입니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던 하루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운영에 전적으로 운영에 도와주셨던 전 직원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항상 저희한테 검사 오시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고생한다고 좋은 말씀 해주셨던 민원분들한테도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코로나19 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무료 PCR 검사 대상이었던 고위험 시설 종사자 등은 자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어 지정 격리 병상도 전부 해제됩니다. 다만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검사 지원은 이어집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료되지만 위기 단계는 경계 수준이 유지되는 만큼 생활 방역 수칙 준수도 필수입니다. 이번 대응 체계 개편에도 여전히 코로나 19를 비롯해서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유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기침 예절, 올바른 손 씻기 그런 걸 지금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4년간 운영돼 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에 김재병 소방감이 취임합니다. 1월 1일 취임하는 김 본부장은 진주 출신으로 1997년 소방간부 후보 9기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 마포, 종로 소방서장, 소방청 기획재정 담당관, 서울 소방학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3대 사천해양경찰서장에 장수표 총경이 취임했습니다. 장수표 제3대 사천해양경찰서장은 2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장 서장은 2005년 해양경찰 간부 후보생으로 입문해 해양경찰청 인사운영팀장, 정보통신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부분 토요일 오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요일에 강수 형태가 눈으로 변하는 곳이 있겠는데요.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영하 3도, 하동 영하 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8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서울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부산 4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9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1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1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에는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한편 진주를 기준으로 1월 1일 오전 7시 36분경 해맞이를 감상할 수 있겠는데요. 오전 7시부터 서경방송 채널 8번에서 해맞이 특집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해 서경방송 뉴스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